네, 안녕하세요. 달핀채 TV의 달핀 여러분들, 빅스테이 윤정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온톨로지 관련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니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일단,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주제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굉장히 많아요. 개념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여러 이제 키네틱 레이어, 다이내믹 레이어의 역할, 그 다음에 저장 구조, 관련해서 팔란티어의 그런 플랫폼, 파운드리 플랫폼을 한번 뜯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질 거거든요. 굉장히 영상이 많습니다. 준비한. 근데 일단 이 법률 분야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법대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좀 생각하던 부분인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법률 쪽 도면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다른 그 산업 분야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데이터라든지 분석, 추론, 그다음 활용 방향, 예, 이런 것들 아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법률 온톨로지의 색다른 이유예요. 이게 좀 다르거든요. 법률 분야가 좀 감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에는 이제 법률 온톨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좀 가지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법대 출신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설계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는 온톨로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끝에 소회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법대 출신의 이제 AI 아키텍트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법대 출신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법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벤처 붐이 이렇게 불었죠. 예, 불었고 그러다가 이쪽 좀 법대 이따가 법률 온톨로지 얘기하겠지만은 약간 좀 과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좀 이미 추상화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로 이 법률 분야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저에 대한 소개는 한번 올렸으니까 보시고요. 사진이 많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네네네. 자, 법률 온톨로지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리걸 온톨로지. 그래서 법률 온톨로지는 법률 분야의 지식. 법률 분야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뭐 법령이 있겠고요. 데이터가. 그다음 판례가 있고 뭐 계약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식 같은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각종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문서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 그게 법률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법률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공통의 정의를 제공하며 법률 정보의 검색, 분석,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한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온톨로지는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 지식 베이스 및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 분야의 지식 체계화를 통해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률 분야의 이제 온톨로지는 세 개의 우리가 이제 레이어가 있었잖아요. 온톨로지 레이어. 예, 시멘틱, 키네틱, 다이내믹. 그 중에서 시멘틱에 굉장히 집중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검색 분야가 좀 어려웠거든요. 의미 검색을 하는데 관계 분석, 네트워크 분석, 특정한 법령에 나와 있는 조문이 어떤 판례에 적용돼서 어떤 사건으로 귀결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관계거든요. 일종의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이제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가 법률 분야에 법률 온톨로지와 함께 쓸 수 있는 거를 판사, 변호사, 검사, 예, 이렇게 세 직역별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예,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눈이 깜짝 놀릴 겁니다. 일단 변호사 부분이에요. 변호사 업무에 특화된 에이전틱 AI.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의뢰인의 상담 요약 및 법률 리스크 분석을 하는 에이전트다. 그래서 상담 내용을 요약하고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온톨로지 기반으로 도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약서의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것. 특히 약관이 있어요. 보험사 이용 약관, 표준 약관 이런 게 있지만 독소 조항들이 있죠. 그래서 계약서 조항 분석을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 높은 조항 식별, 예, 이렇게 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간 기업, B2B 간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이게 많이 또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많죠. 근데 대부분 그는 공인중개사가 거의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장과 답변서의 자동 작성 에이전트.
이게 반복적인 업무거든요. 근데 이제 사건마다 다르죠, 내용이. 어, 어떤 증거하고 이제 주장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 에이전트가 굉장히 쉽게. 근데 일반적인 LLM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 현상이 있어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말을 지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률 온톨로지화된 그 지식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건 개요와 주요 쟁점을 입력하면 온톨로지 기반 문서 초안 자동 생성이 되는 기능들. 네 번째는 이제 법률 쟁점 매핑 에이전트. 이게 이제 기존에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그 법률 사건과 관련된 법령, 판례, 해석 등을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해서 클릭하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그래프 그림이에요. 이거 하려고 많이 했어요. 기존의 법률 에이전트 온톨로지는. 5번은 이제 변론 전략 제안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유리한 법률 전략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변호사분들한테 많이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보다 더 다양하게 그 고객들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그 전략을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그 머리 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보면. 근데 대략 한 10가지만 짜줘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딱 짜주겠죠. 얼마 좋습니까? 네, 6번은 이제 문서 리뷰 교정 에이전트, 제출 문서의 법률 용어, 문장 구성, 논리 전개 등을 자동 점검하고 교정하고 제한한다. 역시 굉장히 편리한 어떤 기능들입니다. 7번째는 이제 굉장히 내 클라이언트한테 고마운 FAQ 자동 응답 에이전트.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건데 레그, 그러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러니까 증강 그 생성, 검색 생성으로 해가지고 검색 증강 생성으로 해서 많이 할 텐데 실제 이게 그 온톨로지 기반으로 하면은 굉장히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빈번한 법률 질문에 대해 온톨로지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챗봇 형태로. 자, 이 변호사들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은 어떤 업무를 좀 하면 좋을 것이냐, 법률 온톨로지를 가지고 6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혐의의 구성 요건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머리가 많이 쓰이죠. 힘드신, 지금 뭐 요새 뭐 많이 시끄러운 건데 뭐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수사 자료 기반으로 형법상 해당하는 범죄 구성 요건 여부를 자동 판단한다. 구성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 살인죄에서는 뭐 사람을 살해한 자, 뭐 이런 살해, 사람, 뭐 이런 것들이 구성 요건 요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판단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보다 더 나은 해석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기소 결정 지원 에이전트. 이런 걸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인간의 고뇌가 있거든요. 검사분들도. 이거 가지고 또 너는 왜 기소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 안 했는데 해야 되느냐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수집된 증거와 과거 유사 사건 데이터를 비교해서 기소 여부 및 방향을 제안한다. 이렇게. 세 번째는 증거 정합성 검토 에이전트. 그래서 수사 기록 내 증거 간 모순 여부 분석 및 정합성 평가.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실제 그리고 증거를 채택하는지, 그리고 해당 증거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경중이 있을 거거든요. 다 이게 좀 이 정량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증거 이 뒷부분에 뭐 결론 부분에 나올 건데 우리 이제 법률 온톨로지도 이제 정량적, 수치적으로 해서 구성하고 구축해야지만이 잘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증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증거가 있고 그 중에서 증거의 경중이 있을 겁니다. 네. 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에이전트, 과거 진술 기록과 AI 언어 분석 등을 통해서 신빙성 판단을 하게 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10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한 7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다. 그 밑에는 의심해서 재조사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5. 공소장 초안 작성 에이전트.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편리한 기술이에요. 기능이고 사건 요지, 법률 위반 조항, 범행 시 및 장소 등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소장 초안을 작성해주면 반복적인 거죠. 이건 물론 검사분들도 하겠지만 수사관분들이 많이 할 거예요. 수사관분들 업무를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여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LLM 뭐 지금까지 쓰고 계실 건데 특정한 그 어떤 잘 구축화된 그 온톨로지 가지고 하면은 더 좋게 되겠다는 거죠. 자, 6번 수사 절차 준법성 점검 에이전트. 수사 과정이 적법 절차를 따랐는지 법률 요건에 따라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괜찮죠? 이런 활용 사례들 아마 다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뭐 어디선가 또 개발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판사분들, 그 AI 판사 이렇게 도입하자고 하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무서워요. 그런 게. 결국에는 뭐 사람이 이제 좀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실제 저희도 이제 7년 전에
특정한 분야, 특히 이제 그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AI 판사 만들어 보려고 연구과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파산 분야거든요. 파산은 이제 기업의 어떤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야라 어떤 수치적인 분야거든요. 이따가 이제 그 한계를 뭐 차이점 뭐 얘기하겠지만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법률 온톨로지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튼 판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유사 판례 탐색 에이전트, 예, 이거 비슷한 거 빨리빨리 찾아줘,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좋을 거예요. 두 번째, 양형 예측 및 제한. 야, 양형.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인간의 고뇌 아니면은 동일한 사건인데 양형이 달라지거든요. 뭐 이런 것들. 양형 기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과거 판결 데이터, 그다음에 피고인의 전과 이력 종합해서 적절한 형량을 예측해주는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건에는 이제 유죄냐 무죄냐 이러고 있지만 양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돈을 얼마 낼 것이냐, 징역을 얼마 살 것이냐, 예, 뭐 집행유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판결문 논리의 구조 검토 에이전트. 판사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돼 있는데 이거를 판결문 초안을 이제 논리적 구성, 법률적 근거, 형식 요건들 검토해서 개선을 제안해주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 법리 충돌 탐지 에이전트. 이거는 이제 여러 법리가 있고 기존에 이제 판례도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3심에 상고심의 판례가 있고 항소심의 판례가 있고 1심의 판례가 있을 건데 상고심 판례하고의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좀 찾아주면 또 좋겠죠. 특히 그 법령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새로 바뀐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기존 법령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5. 판결문 생산 보조 에이전트. 예, 이거는 위에 이제 3번하고 좀 비슷한데 초안을 이렇게 생성해주면 보다 더 빠르겠죠. 네, 근데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법률 온톨로지가 될 겁니다. 6. 기일 관리 및 사건 일정 최적화 에이전트예요. 사건별 처리 소요 시간을 예측하고 기일 조정을 자동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업무적인 부분이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시멘팅 레이어만 썼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됐을 건데 앞으로는 법원의 어떤 그 프로세스 업무와 관련된 것도 온톨로지화 된다고 한다면 에이전트화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해지지 싶습니다. 7. 사건 분류 및 우선순위 지정 에이전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업무적인 부분인데 업무 프로세스, 민사, 형사, 행정 사건 유형별 복잡도를 분석하고 처리의 우선순위를 자동 결정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민원인, 특히 피해자분들이 있거든요. 피해자분들의 그 한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지연되고 늘어나고 그럼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은 사회 그리고 그 업무의 과중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게 법률 온톨로지인데 이거 이제 좀 다른 산업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그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네. 그 다른 산업을 보기 전에 팔란티어에는 그러면 온톨로지가 법률 온톨로지가 있느냐? 이 장표가 이제 2025년 9월에 그 미래에셋에서 나온 어떤 그 보고서인데 에이전트 시대의 세 가지 대표 기업에서 세 가지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 온톨로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뭐 이렇게 국방이라든지 제조, 예, 뭐 헬스케어, 예, 이런 건 있는데 보면은 뭐가 없습니까? 법률 분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특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그 데이터의 성격과 구조가 달라요. 법률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언어적 해석과 논리적 추론이 핵심입니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 돼 있고 이 비정형 지식을 정형하는 데 초점이 돼 있고 지금 좀 어렵죠 아직까지. 미국에는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영국도 그렇고 거기는 이제 영미법은 좀 그 우리 대륙법 체계하고 좀 달라가지고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먼저 해결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약간 좀 추상화되어 있지 않는 구체화된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를 온톨로지화 하는데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법령하고 판례 위주죠. 보면 법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해석 및 활용이 어려운 텍스트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관점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론의 필요성과 방식이요. 이 추론이 필요해요. 다른 데는 이제 예측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상관관계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건데 여기는 이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론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굉장히 좀 그 멀티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온톨로지는 정형화된 객체 및 프로세스 중심이고 자동화 및 최적화의 목적이 있음에 반해 이 뭡니까? 이 법률 온톨로지는 개념 간 의미 추론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다 더 역시 그 법률 쪽에서도 자동화하고 예, 최적화 이쪽으로 가게 되는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빅스터가 또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예. 3. 온톨로지 설계의 난이도예요. 예, 어렵죠. 예, 보면은 제가 이제 온톨로지 설계 지금 실습 그 용 데이터 파일을 올려놨죠. 그 GPT스퀘어 커뮤니티 자료실에 그거 제가 한번 스터디하면서 실습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거 이제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법률 온톨로지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의적이에요. 뭐 의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게 아니라 이미 추상적이 돼 있어서 구조화돼 있고 고도화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톨로지화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네.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 이런 것도 또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그 법률 온톨로지를 잘 구축한다고 한다면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무법인, 그 다음에 경찰서,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그 공공기관에서 잘 쓰일 수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죠.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법률 쪽 그 리걸 마켓이 크지 못했던 이유는 데이터 뭐 한계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쪽 시장도 많이 될 거고, 물론, 우리가 뭡니까? 네, 변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막강하죠, 규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리걸테크가. 예, 네 번째 마지막, 활용 목적과 기술적 요구입니다. 법률 온톨로지는 파일의 분석이라든지 계약 해석 같은 언어 기반 추론에 활용되고, 고도화된 NLP 기술, 특히 이제 그 뭐 형태소 분석 이런 게 있어야거든요. 의미 기반 기술, 예, 이런 게 요구됨에 반해 산업 온톨로지는 어떤 그 주로 수치 데이터 모델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류 모델이 있잖아요.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뭐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ANN, 그러니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뭐 그런 그 예측 기법 중에 뭐 LSTM 이런 거 있잖아요. 론 쇼텀 메모리 같은 것들 이런 건데, 이 그 언어를 이렇게 이해하는 건 너무 좀 어렵다. 물론 최근에 LLM이 나와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쉽진 않다. 자, 이런 이제 차별점이 있다. 네 가지가 맞죠.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달리 가져가야 되고 활용 방향을 달리 해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 장표 이제 계속 보실 거예요. 온톨로지 기반 디지털 트윈의 구조. 그러니까 실제 물리 세계, 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화 시키는 건데,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서 맞죠? 그러기 위해서 시멘틱 레이어, 키네틱 레이어, 다이내믹 레이어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근데 법률 분야는 이미 고도화돼 있어요. 추상화가 이미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거를 추상화시킨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약한 겁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못쓰는 법은 없죠. 결론 마지막 장표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분이 한 20년 이상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대에 나와가지고 그 데이터 분야만 한 20년 이상 한 그 AI 설계자 아키텍트입니다. 그다음 결론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법률 온톨로지의 특성 결론은 제조나 물류, 유통 등 산업 분야는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 물리세계 개념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정량적 수치 데이터, 특히 양적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풍부하다. 그에 반해 이제 법률 분야는 추상화된 텍스트가 대다수다. 이런 거를 이제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어, 실제 이제 온톨로지 자체가 구체적인 물리 세계를 디지털 언어, 맞죠? 예, 디지털 언어로 구조화시켜서 추상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하는 어떤 거를 가지고서 추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법률 분야의 데이터는 이미 고도로 추상화된 텍스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양적 활용보다는 어떤 질적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개입이 계속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예, 그리고 단순히 어떤 그 의미 검색에 그치고 어떤 그 질적인 그 어떤 활용만 하는 거지, 양적인 수치적 분석을 통한 예측이라든지 최적화 이런 게 좀 약하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한 방법, 온톨로지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추상화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최대한 그 정량화,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을 온톨로지화에서 양쪽 활용을 극대화해야 돼요. 아까 뭐 양형 기준에서 그런 증거나 어떤 그 양형 기준들을 등급화 시킨다든지, 그래서 수치화할 수 있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사건별로 각각의 이제 예측이라든지 그런 값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물론 이제 뭐 그렇잖아요. 뭐 준비 서면이라든지 답변서 이런 거 자동으로 써 주면 편리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보다 더 고도화된 이 법률 분야의 활용은 용이하지 않다. 어떻습니까? 법률 쪽 계시는 분들 좀 만족이 되시나요? 이런 거 좀 어제 듣고 싶었죠. 네. 그렇다면 조댓구알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그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이상 연구하고 경험한 거를 이렇게 강의로 풀어내는 거라서 다른 데 베끼지는 않습니다.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제 컨텐츠 영상 하나를 가지고 어, 뭡니까? LLM에 시켜가지고 그 텍스트 만든 다음에 그걸 또 영상으로 로봇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AI가. 봤습니다. 그 영상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온톨로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계속 좋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